네, 리저스 크레스트 골프클럽입니다. 오늘 대국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 이렇게 저희 영상으로 보는데도 경치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2018 전자랜드배 조치훈 대 이창호 스페셜 매치입니다. 이 리저스 크레스트 골프장은요, 히로시마 공항에서 내려서도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굉장히 산속에 있어요. 네, 정말 그 힐링 캠프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마음이 지치고 좀 쉬고 싶을 때 저곳으로 좀 골프도 치고 또 기회가 되면 바둑까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결국은 이창호 구단 건너갔어요. 네. 이창호 구단이 생각보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고민을 했지만 역시 뭐 건너가는 것이 일감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치훈 구단이 지금 좌변 쪽 침입을 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이곳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곳 다가오는 것이 그 일반적인 진행이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이곳 다가와서 뭐 이곳 침입하는 것을 노리고 또 이것을 오게 된다면 이 상변 쪽에도 흑이 돌이왔을 때 좌변과 상변 쪽에 흑의 모양을 키울 수 있는 좀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그 치열함을 좋아하는 조치훈 구단 지금 좌변 쪽에 다가오기보다는 침입을 했고 이창호 구단은 역으로 툭한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치훈 구단이 뭐 스타일도 그렇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지금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반에 이곳 들여다보는 수도 그렇고요. 이곳 침입한 수. 사실 그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그 전투적인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치훈 구단이 좀 더 좀 적극적인 그런 바둑을 두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조치훈 구단은 이 대국을 기다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준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예. 지금까지 상대 전적을 보게 되면 1승 11패. 차이가 많이 나요. 조치훈 구단으로서는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 전적이 차이 나는 기사가 없지 않을까요? 조치훈 구단 입장에서. 그렇죠. 정말 그 일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대국전에 이제 인터뷰했지만 좀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얘기가 아마 그 이기고 싶다는 얘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반대로 들려요. 내용보다는 그런가요? 이겨야 되겠다. 네. 그리고 뭐 조치훈 구단 하면 어떤 바둑이라도 정말 최선을 좀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대국은 특히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베개 붙이고 누는 수법으로 가볍게 버렸네요. 네. 이곳 한 점을 움직이기는 좀 어려워요. 살려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반대쪽 백이 조금 또 공격을 받고 좀 얇아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백이 이제 이곳을 젖히고 늘었는데 사실 큰 자리라면 이 상변도 있거든요. 네. 뭐 상변을 다가온다든지 뭐 이 흑안점을 뭐 압박하는 뭐 이런 진행도 있는데 이창호 구단은 워낙 또 두터움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젖혀서 늘고 두터운 쪽을 택했습니다. 네. 사실 이창호 구단이 워낙 그 두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팔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큰 자리를 상대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형세 판단을 해보면 그 집에서 또 밀리질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괴세관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처음 등장했을 때 뚜벅뚜벅 두 칸 벌리고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또 상대 대국자들이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두는데도 형세는 나쁘지 않아요. 정말 누가 보면 정말 쉽게 이겨가거든요. 귀신한테 홀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기분은 다 한 것 같은데 막상 형세 판단하면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과 대국을 하고 있으면 바둑이 불리하지 않은데도 불리한 것처럼 느껴져요. 윤현석 구단은 거의 동시대잖아요. 이창호 구단과 승부를 많이 했었을 텐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이창호 구단과 그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첫 결승 진출한 것이 저도 이제 93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이창호 구단의 그 전성기였을 때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바카스베 천원전 결승을 이제 이창호 구단과 대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1국이 제가 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뭐 저도 3대0 그냥 완벽하게 그냥 완패를 당했는데 이창호 구단과 딱 대국을 하면 뭔가 그 앞에 딱 이창호 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이 큰 벽이 있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고 이 바둑을 두면 항상 좀 제가 불리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조급해지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뭐 자멸해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프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 많은 대국을 했지만 어떤 기사하고 대결을 하더라도 제가 한 번은 이겼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예. 한 번은 이겼는데 이창호 구단과는 그 10번이 넘는 그 많은 대국을 했지만 아직 한 번을 못 이겼어요. 코를 아직 못 들었어요. 또 이런 스페셜 매치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저와 이창호 구단과는 뭐 좀 격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윤현석 구단도 그때 당시 이창호 구단에게 가렸던 불운한 시대 기사였네요. 저는 빨리 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창호 구단에게 정말 그 사무친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럼요. 기사들이 꽤 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꼭 한 번은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창호 구단이 한 20년 후 정도 되면 그때 제가 도전을 해서 기대를 한번 그때라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두 친구단 이제 상변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 네. 그렇죠. 이제 흑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둔다면 벌려두는 정도일까요? 근데 요즘에 이 날일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날일자가 뭐 일반적이었지만 네. 최근에는 이 붙이고 알파고스법이잖아요. 네, 뭐 붙이고 저착하는 뭐 이런 진행이 많은데 그냥 간명하게 생각한다면 뭐 이 2칸 정도 네, 전개하는 것이 걸려있는 가장 뭐 무난한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이 반상 최대의 자리로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조치훈 구단의 이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수도 좀 느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뭐 항상 백이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등이 있기 때문에 조치훈 구단은 좀 더 좀 치열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저 벌림도 사실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 좀 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간격이 넓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올 수 있어서 흑이 이제 둔다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인데 그러니까 지배 계산으로 본다면은 이곳이 귀 쪽보다 더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참 말파고 등장 이후에 정말 그 발상의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직 초반은 굉장히 더디게 흘러갔어요. 확실하게 좌변 쪽부터 응수를 묻네요. 역시 조치훈 구단의 수법답습니다. 좀 모양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좌상기가 눈목자이기 때문에. 그냥 어중간한 상변보다는 이제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가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지 같네요. (2018) 전자랜드배 조치훈 대 이창호 스페셜 매치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바둑은 아직 한창입니다. 시간 비해서는 수순이 많이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조치훈 구단은 좀 벌써 좀 피곤해 보여요. 네, 정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네. 다들 집중하다 보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는 이제 일본 기원 김현정 사단이죠. 아주 반가운 얼굴인데요. 네, 저희 네, 연희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분들도 많이 모여서 공개 해설 같이 하고 대국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골프장이 좀 그 외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국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본 분들이 네.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날은 히로시마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시합이 있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게 되는데, 나 그래도 조치훈과 이창호를 봐야 되겠다 하고 해서 그것까지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라도 아마 이 대국을 보기 위해서 저도 그랬을 이곳으로 것 갔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대국장 별도로 공개 해설장에서도 바둑을 지켜볼 수 있었었고요. 그 일본 바둑계 저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게 일본 바둑은 이제 좀 중요 대국에 있으면 공개 해설을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근데 그 네. 공개 해설에도 그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좀 공개 해설회를 좀 무료로 하는데도 생각보다는 네. 좀 많이 참석률이 조금
그 일본에 비해서 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아직 그런 점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문화들이 좀 정착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본 워낙 오랜 시간 공개해서 근데 수순이 지금 많이 진행됐어요. 네. 지금 이제 수순을 좀 설명드리면 네. 이제 흙이 쪽 날짜를 했고요. 네. 근데 백이 꼭 받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을 붙이니까 붙이고. 흙이 밀고요. 그리고 백이 이곳을 뒀는데 서로 지금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세의 충돌이네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본다면 이곳보다는 이 우상기가 더 큰 자리예요. 네. 그러나 이곳은 제압을 함으로 인해서 귀 쪽의 맛이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실전처럼 이제 이곳 공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치훈 구단은 실리로는 손해지만 이곳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변과 우상기를 그대로 바꿨고요. 백의 자상기 쪽으로 붙여왔을 때 흙이 받지 않고 지금 자변 중앙을 치중해 간 거죠. 네. 근데 지금 재밌는 점은 이창호 구단이 이곳 붙이는 수를 뒀어요. 네. 그러니까 이곳이 백안점이 제압이 되니까 흙이 강해졌잖아요. 너무 그래서 크죠. 흙의 응수를 물으면서 이곳 뒷맛을 남겨놓겠다는 의미였는데 조치훈 구단이 이곳을 그러니까 응수를 하지 않고 네. 이 백의 급소를 두면서 지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장구하던 두 기사 순식간에 지금 기세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창호 구단이 귀를 붙였는데 그 자리가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도 조치훈 구단이 손을 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급소의 자리가 좀 아프긴 해요. 그렇죠. 예. 또 주변에 흙이 강하잖아요. 네. 예, 이런 두텀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백돌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전 진행에서는 붙이고 끊었는데요. 단순히 호구 쳐서 연결하는 것은 흙이 뭐 계속 뛴다든지 해서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흙의 중앙에 상당한 두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창호 구단도 치열하게 붙이고 끊어서 변화를 택했고요. 네. 자, 지금 좀 급박해졌습니다, 상황이. 그 조치훈 구단의 이 대국할 때 그 습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틀에 걸쳐서 두는 바둑에서는 이 그 성냥을 성냥개비. 부러뜨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정말 그 바둑의 뭐 승부처라든지 그 좀 어려운 장면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뭐 자신의 머리를 때린다든지, 예,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뭐 바둑이 괜찮은가요? 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초읽기에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아마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창호 구단도 한 점을 단추 쉽게 받아주는데 괜찮나요, 지금? 지금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은 잡을 수 있는데 네. 흙이 이제 이쪽 단수를 치겠죠. 좌변 쪽 위험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뭐 이쪽을 밀어간다든지 꼬부리게 되면 이 좌변 105점은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빵따냄의 가치가 이 좌변 105점을 버린 곳의 가치를 상쇄할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 빵따냄을 해서 백이 상당히 두터워지긴 했지만 이 우중앙 쪽 흙돌이 있기 때문에 이 빵따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두텀을 이용해서 이 흙을 어떻게 공격할지가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기세로 우상희 쪽을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백도 차지했지만 좌변의 급소는 좀 아팠던 것 같고요. 그렇죠. 순식간에 조금 바둑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창호 단은 당연한 선수라고 봤는데 막상 흙에게 급소 공격을 받고 보니까 백의 대응이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연결은 가능하지만 연결하는 것은 자세가 좋지 않고 흙에게 상당한 시달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이대로 들어간다면 좌변이 너무 커질 것 큰데요. 같은데요. 그리고 이 흙의 공격이 되지 않는다면 이 두터움이 뭐 그렇게 별 쓸모가 없게 돼요. 네. 자상기 쪽에 붙인 자리를 또 손을 뺄 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워낙 큰 자리인데요, 저 예. 자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뭐 이쪽을 늘어준다든지 하게 되면 네. 이창호 구단은 하나 젖혀놓고요. 이 교환 자체로 인해서 나중에 백이 이런 쪽에 뒷맛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흙이 좀 더 견고해지게 되면 흙이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잡으러 갈 수가 그렇죠. 있죠. 지금 이 아래쪽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이런 쪽에 두텀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뭐 백이 붙이더라도 뭐 이쪽을 젖혀서 백을 중앙으로 몰아서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흙의 모양이 결정되기 전에 먼저 이제 응수타진을 한 것인데 일단 타이밍을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급소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조치훈 구단이 받지 않고 성공한 것이 굉장히 좋은 작전이었네요. 네, 아주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허를 찌르는 수법이었습니다. 네, 조금 답답해졌어요, 백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물수건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창호 구단이 얼굴에 열이 좀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창호 구단과 대국을 많이 해봤는데 네. 열이 많다 보니까 이창호 구단이 이 물수건을 좀 미리 좀 준비를 네.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평소 같은 경우에 손수건 들고 다니면서 늘 화장실 가서 이제 적셔서 오고 세수를 한다든지 얼굴을 닦고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장에서는 조명이 어쨌든 내리쬐고 그렇죠. 있으니까 조금 더 덥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바둑이 조금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바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열이 더 나나요? 자,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일단은 좌변 쪽 후계 실리가 조금은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조치훈 구단은 좀 표정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굉장히 차분해요. 네. 평소에 그 헝클어지는 머리가 아닌 아직까지는 특별한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 하면 저 흥컬어진 머리와 저런 코수염이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왠지 단정한 모습은 조치훈 구단과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래에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거의 한 20, 30년 늘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영생 때부터 이창호 구단과 봐왔지만 헤어스타일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타일이 헤어스타일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뀐 적도 없고요. 한결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뭐 그렇게 말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필요한 말만 딱 하고 그러는데 그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창호 구단이 탁구를 잘 쳐요. 그런가요? 네. 탁구를 치는데도 그 평소 그 행동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통 탁구를 치면 이제 공을 쫓아다니면 막 이렇게 뛰어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창호 구단은 이렇게 뭐 뛰어다니지도 않고요. 딱 그 정자세에서 이렇게 수비로 이 기술로서 그런 걸 다 커버를 합니다. 근데 탁구를 잘 쳐요. 네. 그 예전엔 테니스도 많이 쳤었었고요. 네. 또 왼손도 양손을 다 쓰잖아요. 네. 운동할 때는 또 왼손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볼링도 왼손으로 치고 예. 테니스도 왼손으로 치고요. 네. 스포츠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다재다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늘 차분하고 조용한 이창호 구단만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프로기사 야구팀이 있었잖아요. 네. 초창기 때 이제 뭐 조은영 구단을 비롯해서 뭐 이창호 구단 이렇게 많이 저희 야구할 때 와서 뭐 응원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야구 쪽은 조금 운동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창호 구단이 타격을 하고 이제 일루로 전력 질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안타를 치면 뭐 천천히 걸어가도 되지만 이제 내가 땅볼을 쳤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이제 전력 질주를 했는데 이제 집에 가서 뭐 하루 종일 다리 쥐가 났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운동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승부를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는 성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중요한 대국을 앞두고 있으면 뭐 며칠 전부터 좀 예민해지는데 뭐 김효정 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가요? 네. 자, 지금 중강이요. 다시 한번 붙었어요. 젖히고 젖힐 때 2단 젖혀서 약간 이제 이창호 구단이 화를 내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이 좌변 105점을 살릴 수 있다면 뭐 살려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실리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주변에 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이거 끊어지는 약점에 있어서 백이 살리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백의 선택은 이제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중앙 쪽을 이제 틀어 막아서 흙집을 좀 최소화시키고 이 중앙 두통을 만든 이후에 이 두통을 이용해서 이 우중앙 쪽 이제 흙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흙돌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안형도 좀 만들어져 있고 탄력 있는 모양인데 탄력적인 돌이어서 뭐 가장 알기 쉽게 이거 치받고 백이 건너갈 때 호구 치기만 하더라도 쉽게 안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조치훈 구단이 이곳을 이제 늘고 이 좌중앙 쪽 흙이 늘어두고 뭐 이런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좌중앙 흙집을 크게 내어주고 백은 그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이 우중왕 쪽 흑들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그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은 일단 흑은 확실한 실을 좀 챙겨두면서 백이 조금 급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구단의 그 바둑 스타일이 이런 공격을 전문으로 하는 바둑은 아니거든요. 공격보다는 좀 타개를 즐겨하는 바둑이기 때문에 과연 이창호 구단이 이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조금 기풍이 바뀌었고 전투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중심은 그렇죠. 네. 공격형보다는 좀 차분한 수비형의 바둑이죠. 사실 그 타개를 전문으로 하는 기사 보고 공격을 하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네. 네. 조치훈 구단은 공격적이긴 하지만 원래 타개도 워낙 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의 기풍은 철저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성기 때 바둑을 보게 되면 철저한 실력이고 타개를 아주 전문으로 하는 바둑이죠. 선실리 후타개.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조치훈 구단도 철저한 실리형 바둑이지만 뭐 양화점도 둔다든지 또 두터운 바둑을 또 종종 두거든요. 네.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철저한 실력입니다. 자, 오늘은요. 확실히 이기려고 마음 잡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상대 전적이 아주 열세였고. 네. 이런 좋은 기회가 그렇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창호 구단이 또 최근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고 하니까 네. 더더욱 좋은 기회죠. 자, 어쨌든 뭐 비행기를 타고 이동 경로도 있었고 이창호 구단이 아까 뭐 운동도 잘한다고 했지만 약간은 그 긴 시간 그 승부를 하면서 워낙 또 큰 승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체력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입단을 해서 어린 나이에 또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고 그 과정에서 정말 그 대국수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산 우승 횟수가 140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대국수가 정말 엄청났고 또 이창호 구단도 매판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다 쓰면서 두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때 이제 이창호 구단이 계속 그 두통을 호소하면서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좀 슬럼프도 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약간 그 승부하는 기사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게 분명 본인은 호소를 하는데 이게 뭐 병명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도전기는 각자 5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뭐 저녁 뭐 10시 넘어서 끝나는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점심시간은 1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녁 식사는 따로 없습니다. 네. 저녁 식사는 따로 없어서 정말 그 저녁 10시 이후까지 끝나더라도 중간에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아예 그 아무것도 먹질 않고 장시간 두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좀 뉴스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항상 그 대국을 하면서 이제 굶고 대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창호 구단 배고프다는 얘기가 그런 네. 그 기사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간식거리들 중간에 이제 제공을 해서 하는데 근데 그만큼 체력적으로 그 많이 그 힘든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적되면서 이창호 구단이 체력적으로 죽을 수가 없죠. 예,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바둑이 왜 스포츠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 긴 시간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해낸다는 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국 할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국 며칠 전부터 항상 긴장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몸 상태를 대국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국 전부터 긴장 상태고 또 대국하면서 저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상당히 한 판을 대국한다는 것이 힘든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멋있는 승부를 쉽게 지켜보고 있지만 그것을 해왔던 이 기사들의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는 정말 힘겨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국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대국하는 그 과정들을 네. 다
지켜볼 수 있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져봐요. 그렇죠. 그 아픔은 뭐 배가 되죠. 이겼을 때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졌을 때는 정말 너무 그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승부를 거치고 여기까지 온 두 기사들인데요. 네. 지금 이창호 구단이 뭔가 좀 계속 좀 버틴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창호 구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네. 이 백을 살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쪽을 이제 밀어서 중앙 쪽을 두텁게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곳 흙의 실리가 지금 사성만 하더라도 몇 개입니까? 그리고 공배가 많잖아요. 너무 큰데요. 제가 지금 대충 집을 세보니까 그곳의 가치가 한 40집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변 잡힌 게요? 예, 네. 잡힌 곳의 가치가. 그렇다면 백은 이곳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빵 따냄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백이 이 중앙에서 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큰 집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로 계산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반대쪽, 이 우중앙 쪽 흙을 공격해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과연 이 흙에 대한 공격이 잘 될지가 좀 의문이에요. 네. 예, 그것이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자산기 쪽에 붙여둔 백돌도 있고 우산기 쪽에 이제 호구 쳐서 한 점을 제압해 둔 것도 있고 예. 좀 이런 것들 최대한 끌어내서 좀 집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의 그 진행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보면 백 입장에서는 일단 이 중앙 쪽, 이 우중앙 쪽 흙을 공격할 겁니다. 네. 예, 그러나 이 공격의 의도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흙을 잡으러 갈 것인지, 완전 올인을 하는 거죠. 네. 잡으러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중앙 쪽에서 흙을 잡으러 가면서 중앙 두 통을 만든 이후에 상변을 전개해서 이 상중앙 백집을 만들 것인지, 집을 키울 것인지. 그 두 가지 결정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작전이 미리 세워져야지 이제 다음 수순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창호 구단은 바둑 둘 때 형세 판단을 정말 거의 뭐 매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매수 둘 때마다. 네, 한 수 한 수. 예, 그만큼 형세 판단이 정확히 되어야지만 다음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형세가 유리하다면 굳이 어렵고 무리한 선택보다는 쉬운 길을 택할 수가 있고요. 예. 뭐 그 반대되는 경우는 정말 승부수를 또 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조치구단이 확실히 지금 문을 걸어 잠그네요. 예, 지금 흙은 그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곳을 늘어서 두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곳을 늘어서 두는 수가 있는데 이곳은 나중에 백이 뭐 굿자를 한다든지 좀 뒷맛이 나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켜두었고요. 네. 이제 백이 이곳을 이제 젖혀서 이제 여기까지는 선수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흙은 이 좌중앙 쪽 105점을 확실히 잡아두었고, 역시 문제는 이 중앙입니다. 자, 이제 이창호 구단은 어떻게 공격하나요? 좌변 쪽에 일단 실리를 꽤 크게 내어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좌변의 가치가 이제 40집 정도 되니까요. 집으로는 엄청난 곳이죠. 네. 자, 그 자리는 이제 선수를 교환을 하고요. 뭐 그것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백이 끊기만 하더라도 수가 나죠. 예, 끊고 잡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조이게 되면 네. 이 흙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 이 흐름이 조치훈 구단이 딱 좋아하는 흐름이에요. 그렇죠. 상실리 후타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훈 구단은 정말 그 실리를 좋아합니다. 네. 실리를 좋아하고 또 타계에 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둑은 조치훈 구단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네. 짜여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이 원하지 않은 그렇죠. 그림으로 좀 흘러오게 됐는데요. 또 반대로 본다면 또 이창호 구단은 또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네. 예, 이창호 구단도 이창호 구단은 좀 실력이지만 이렇게 철저한 실력보다는 좀 두터운 좀 실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좀 쉽게 정리하면서 네. 뭐 이제 끝내기와 뭐 정확한 형세 판단으로 승부를 거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상당히 약한 돌이 있어서 공격하는 바둑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바둑은 이창호 구단으로서는 좀 즐겁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단수를 쳐두네요. 네. 하긴 그곳을 제압하지 않고는 지금 뭐 공격도 좀 어렵겠죠. 사실 백이 좀 더 공격적으로 둔다면
지금 이런 수도 있었거든요. 아예 씌워가나요? 예, 그러니까 중앙을 네. 크게 씌워서 이 흙을 잡으러 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흙이 실리를 많이 내어줬기 때문에 백엽전 좀 더 강하게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창호 구단은 지금 자신의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반대로 흙이 늘게 되면은 백도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약점이 있다면 흙을 강력하게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돌을 돌보는 의미는 있긴 하지만 흙이 선수를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흙이 중앙 쪽 수습이 또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단수 친 건 약간 이창호 스타일. 공격을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는 느낌이네요. 역시 공격이 전문 아니에요. 네.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면 아마 그거 잡는 수보다는 좀 더 흙을 포위한다든지 좀 더 치열한 공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 일단은 서두르질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때 되면은 서둘러지는데요. 조금 그렇죠. 좀 과격한 공격을 떠올리는데 그러니까 먼저 지금 실리로 한 40집 정도 되면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지금 백 입장에서는 지금 실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뭔가 좀 강력한 공격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창호 구단은 역시 급한 길도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점부터 먼저 지켜놓고 차후의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창호 구단하면 그 돌부처라는 별명이 정말 서두르질 않고요.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모부터 기풍부터 스타일이 다 네.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예전보다는 티가 난다. 얼굴이 좀 빨개지고 그렇죠. 체육계 들어가면 좀 흔들리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 돌부처의 그 닉네임을 가진 이후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실 예전에는 시간이 긴 바둑이 많았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뭐 충분히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주어졌지만 요즘에는 그 속기 바둑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예전보다는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가면서 집중력이 뭐 예전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도 변했고 본인의 이제 체력도 그렇죠. 변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창호 구단도 출기 들어가면 실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예전에 안 하던 행동들도 많이 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요즘 이창호 구단 너무 성적이 예전보다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좀 이제는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0년간 거의 20년 가까이 군림을 해왔고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 이제 40대 중반 넘어서면서 이제는 이창호 구단의 또 다른 모습들을 조금 더 봐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국가대표 또 그 코치 역할도 하고 있죠. 네.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내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전히 후배 기사들에게는 가장 귀감이 되는 선배 기사예요. 이창호 구단은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바둑계에서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같은 이런 네. 동시대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영광일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정확하게 이창호 키즈잖아요. 이창호 구단을 보면서 프로를 꿈꾸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그런 세대인데요. 이창호 구단이 93년도에 이제 그 동해안중권배에서 세계대 첫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네. 근데 96년에 그 바둑 올림픽 응시배를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네. 그해 연간 상금이 10억 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당시도 바둑 붐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때 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창호 퀴즈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그 바둑 열기는 엄청났어요.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정말. 그러니까 웬만한 바둑 교실은 뭐 그 배우는 학생들이 너무 네, 많아가지고요. 100명, 120명, 그러니까요. 뭐 150명. 네, 정말 바둑 교실도 많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람을 이창호 구단이 일으켰었죠. 그렇죠. 당시 이제 그 스포츠 스타 중에 그 최고 선수가 이제 이승엽 선수였는데 네, 이승엽 선수의 당시 그 연봉이 1억이었거든요. 1억이었죠. 1억이었는데 이창호 구단이 연간 10억을 번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너도나도 이제 바둑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수입 체계는 좀 바뀌긴 그렇죠. 했지만요. 네, 그만큼 당시 뭐 이창호 구단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을 보면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나요? 정말 이창호 구단 답네요. 정말 돌부처입니다. 지금 그 친구들 약간 갸웃했어요. 예.
아니 지금 저렇게 실리 손해를 보고 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러고도 형세가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사실 집으로만 본다면 차이가 꽤 나지 않을까요? 꽤 나죠. 그러니까 지금 100은 실리로 한 40지 정도 손해를 봤는데 네. 얻은 것은 없습니다. 이거 빵따냄과 이거 빵따냄. 없죠. 집으로 본다면은 뭐 석집이에요, 석집. 예. 그다음에 이 두터움이 뭐 이제 앞으로 집으로 네.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00이 지금 현재 얻은 것은 지금 몇 집 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때 이 두 점을 두 수를 둬서 한 점을 때려내는 이 발사는 참 대단하네요. 네. 인내의 한 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주치훈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스페셜 매치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둑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창호 구단 너무 지금 뭔가를 좀 보여줄 때가 왔어요. 너무 참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정에는 변화가 똑같아요. 없습니다. 변화 네. 없습니다. 네. 참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저런 부분이 이창호, 역시 이창호라는 느낌이 드는 네. 부분이죠. 저런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일단 바둑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조춘 사부님 행동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요. 지금 좀 나았어요. 근데 저거는 뭐 엄살 같아요. 괴로워서 이렇게 액션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표정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조치훈 구단은 어떤 그 형세가 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이런 액션이라든지 얼굴에 나타나게 커져요.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얼굴 표정을 보면 너무 평온합니다. 네. 자, 이제 이창호 구단이 공격을 해볼까라는 느낌 정도 지금 공격해야 보여주고 돼요. 있어요. 네. 네. 뭐 이렇게 쉽게 중앙 흑도를 살려주게 되면 집으로 백이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 백이 이곳 눈목자를 했고요. 지금 원래 흑의 안형을 없애려면 이제 이곳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곳은 이제 흑이 뭐 한 칸을 뛴다든지 뭐 Q자로 나오게 되면 또 상변이 흑돌과 연결이 되면서 또 이곳에서 흑이 안형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또 이거는 좀 극단적인 공격일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집을 기대할 데도 없으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끝나는 예.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곳의 공격은 이제 흑을 잡으러 가는 공격이 될 수 있지만 만일의 경우 흑을 살려주더라도 백이 상변 쪽에 돌이 온다면 상중앙 쪽 백의 집을 만들면서 또 집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공격이라는 게 이 잡는 것만이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하는 척하면서 이제 다른 쪽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어려운 점이요. 뭐 일단 타겟은 그냥 그 돌을 살리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돌을 잡으러 갈 것인지 일단 첫 번째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만일 좀 잡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공격을 마무리해서 또 집으로 또 변신을 하느냐, 그렇죠. 또 그런 그 네. 형세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이 정말 어렵고요. 정말 네. 그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공격은 저도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유연성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이제 대처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 네. 네. 뭐 무작정 그냥 힘만 좋다라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를 모두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지금 이창호 구단이 씌웠고요. 주치훈 구단도 이 중앙에 안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생각보다 상당히 두터워요. 이거 빵따냄과 이거 빵따냄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흑이 쪽을 밀고 날일자를 하더라도 백이 씌우게 되면 지금 흑은 봉쇄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흑도 이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안형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을 봉쇄는 되지만 이렇게 살려줘서는 백이 실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흑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진행이 뭐 예상은 되는데 이창호 구단이 이것을 뒀다는 것은 뭔가 그 조치훈 구단이 이런 진행을 했을 때 뭔가 좀 대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또 상변 쪽에 집을 좀 키워갈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의 이 좋은 점은 상대방들이 좀 알아서 이창호 구단 계산이 나왔나? 라면서 스스로 위축되는 게 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얘기를 해보면
이창호 구단이 좀 종반 들어서 좀 쉬운 진행을 택하잖아요. 네. 좀 알기 쉽게 진행을 하면 이제 계산서 나왔다고 그래요. 아, 그렇죠. 계산서 네. 나왔다. 또 그래가지고, 적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미세한 바둑인데도 검토실에서는 그냥 접습니다. 네. 아, 끝났다. 그 정도로 이창호 구단의 뭐 끝내기와 그쵸. 형적 판단이 정확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좀 불운한 기사로,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 때문에 불운한 기사로 마샤오춘 구단이 아, 있거든요. 유명했어요. 그렇죠. 중국의 마샤오춘 구단이죠. 중국의 그 1인자면서 네. 뭐 세계 2인자라고 할 수가 있었죠. 매번 이창호 구단이 벽에 막혀서 그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했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결승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둑이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마샤오춘 구단이 반집을 남기는 바둑이에요. 남기는 바둑인데 마샤오춘 구단이 반집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다 높습니다. 이제 네. 뭐 정말 뭐 반집하고 장 끝내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마무리하면 마샤오춘이 반집을 이기는데 그 바둑을 마샤오춘 구단이 혼자 자멸해서 반집을 치게 돼요. 참 그런 것들이 이창호 구단의 강점이었습니다. 분명 바둑은 불리한데 너무 편안하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창호 구단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예. 네, 정말 당시에는 적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대단했었죠, 이창호 구단 그때. 예. 뭐 이창호 구단 예전에 그 단체전으로 두어지는 농심 신라연대에서 농심대에서 그 뭐 철의 수문장이라는 얘기도 들었었잖아요. 네. 예. 뭐 그렇게 많은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창호 구단 혼자 남아도 그렇게 든든했어요. 아, 이창호가 있으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농심배 운 좋게 이제 대표 선발이 돼서 네. 이제 이창호 구단이 이제 마지막 주자로 나서는데 그때 이제 중국 기사랑 이제 두 번을 대국해야 되는데 이창호 구단이 다 이겨야 돼요. 네. 예, 2승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이창호 구단이 2승을 거두고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날일자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입구자로 모양을 갖췄네요. 일단 이거 날일자가 일감인데요. 그 교환이 악수다라는 그렇죠. 판단인가요? 중앙 쪽을 좀 견고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조치훈 구단의 생각은 아마도 지금 백이 이쪽에서 돌이 오더라도 흑은 이쪽을 치받아서 두게 되면 안형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흑은 때에 따라서 이거 날일자도 있지만 자체 살기가 쉽지 않다면은 또 이런 식의 그 탈출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환은 보류를 좀 해둔 것 같습니다. 아, 이 결정을 하지 않았네요. 예. 아, 여기서부터가 참 풀어가는 게 숙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바둑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고민이네요. 지금 이창호 구단이 일단 지금 큰 자리는 그러고 보니까 이 좌상기가 지금 남아 있었네요. 네, 일단 젖혔어요. 지금 이것은 원래 붙이는 순간 흑이 바로 응수를 해야 되는 곳인데 네. 지금 이곳 흑이 급소치중을 하면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수순이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 6수십 이후에 이제 이 자리가 그러니까요. 손이 네. 왔어요. 근데 백의 고민은 지금 큰 자리가 이 좌상기와 상변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귀를 백이 살리더라도 흑이 상변을 두게 된다면 먼저 이 좌변 쪽에서 실선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집으로 백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양쪽을 베개 닫아야 되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귀 쪽보다는 이곳을 선수로 처리하고 백이 이 상변 쪽으로 올 가능성이 큰데 네. 상변을 두고 이제 흑이 뭐 귀 쪽을 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상변이 다 침이 난다고 보더라도 20집이 좀 넘는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곳 한 40집 정도 되는 집 손해 본 것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그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실전을 봐도 그렇고 기분상으로도 흑이 상당히 편한 바둑으로 느껴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집차이도 실리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커 보이죠. 네. 지금 뭐 일당백이에요.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 좌변 쪽 실리가 저도 당시 이제 현장에서 지켜볼 때 그 깊이 있게 바둑을 보지 못했는데요. 딱 봐도 흑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한눈에 보더라도 흑집을 대견할 만한 그러니까 흑집을 감당할 만한 지금 백집이 네. 우변 쪽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흑집을 보게 되면 이 중앙까지 상당히 그 큰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흙집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전 심지어 이때 당시 이렇게 봐도 쉽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당시에 그 좌변의 집이 정말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확정가는 100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흙은 이 돌이 아직 미생이에요. 네. 완생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100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네. 상변을 상변. 두게 되면 상종에 또 큰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공격을 잘 한다면 이창호 구단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상변이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창호 구단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양을 만드느냐 그것이 이제 이바둑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힘겹게 따라가는 느낌의 바둑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 저렇게 그 뚜벅뚜벅 그 추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실리로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저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초조한 마음이 그쵸.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표정 변화 없이 저게 더 무서워요. 네. 표정 변화 없이 이렇게 조금씩 추격하잖아요. 불안합니다.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자기가 이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라는 것이 조금씩 좁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집 이기고 있다가 넉 집, 석 집. 그러면 네. 추격을 당한 쪽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영화로 비유하자면 그 스릴러를 보는 것처럼 서서히 이게 그렇죠. 조여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싫어하거든요, 저도. 지금 조치훈보다는 분명 바둑은 좋은데 뭔가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좀 액션이 커졌습니다. 네. 이제 시간도 많이 없을 거고요. 조치훈 구단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창호 구단에 대해서. 많이 당했었었죠. 네. 자, 일단 하변은 그냥 지나가는 수순일 것 같고요. 이제 네. 상변을 어떻게 하느냐가 주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히 집으로 가는 것은 백이 집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의 흑돌에 대한 공격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겠지만 쉽게 살려준다면은 집 부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맛보기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살고 이 상변 쪽을 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백의 상변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상변을 둔다면 또 이 좌상기를 흑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변과 이 좌변의 바꿔치기를 봤을 때는 백이 집으로는 좀 손해라는 것이죠. 네. 자, 이창호 구단이 약간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조치훈 구단 오늘 자신의 스타일대로 상당히 편안하게 한 판을 잘 이끌어 왔는데요. 자, 그 승부를 마지막까지 그 우세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이창호 구단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표정의 변화 전혀 없고요. 자, 지금부터 따라가 볼까요? 네. 머리는 좀 끄덕끄덕하네요. 바둑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 2018 전자랜드배 조치훈 대 이창호 스페셜 매치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